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자, 10월 14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기, 배열하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겸어문이라고 하는 어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바자문이나 빼이자문처럼 매달 출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쓰기뿐만이 아니고 독해나 아니면 듣기에서도 해석을 하실 때 이 용법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겸어문을 어법을 익힌 상태에서 오늘은 3급 문제를 한번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4급용으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3급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3급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겸어문의 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겸어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장에서 랑이나 슈라고 하는 애를 보시게 되면 이게 겸어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겸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찌아오라고 하는 애나 아니면 징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겸어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긴 하셔야겠지만, 요런 애들은 출제 빈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랑이나 슈라고 하는 애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거의 100이면 100 겸어문이라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랑이나 슈를 보시면은 항상 이 공식을 머리에서 띄어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는 일단은 뭐냐면은 A가 B로 하여금 수러를 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가 B로 하여금 수러를 하게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모르고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문장을 만들 때 4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실 필요 절대 없고, 정말 쉬운 단어로 이렇게 엄마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마마랑 워치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그럼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기에서 랑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로 하여금 뒤에 있는 수러를 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겸어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워라고 하는 B에 해당하는 애는 뒤에 있는 수러를 직접적으로 행위를 행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랑 앞에 있는 마마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애는 이 뒤에 있는 수러를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애가 아닌 단지 B에게 뭔가를 시키기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기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시키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B가 뒤에 있는 수러를 직접적으로 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은 마마 A는 시키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받아다가 B에 있는 애가 직접적인 행동을 뒤에 있는 수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마마랑 워치 라고 하면은 엄마는 나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어렵게 왜 그렇게 겸어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겸어문인지 아시긴 아셔야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랑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가 B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약간 해석이 전치사 아니면 뭐 개사처럼 해석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품사가 뭐냐면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마는 이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워라고 하는 애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수어가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워라고 하는 애는 이 앞에 동사의 목적어임과 동시에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를 겸하고 있다라고 해서 겸어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문형을 반복해서 익히시는 게 좋아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의사가 아빠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医生
让爸爸吃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사가 아빠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문장은 항상 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학생으로 하여금 쓰게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老师让学生写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老师让学生写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여러분들 잘 익히셨나요? 자,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수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러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동사 수러문이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 수러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형용사로 두 번째 수러로 들어왔으면은 얘는 목적어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처럼 동사 수러문이 있을 때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하나 더 추가를 조금 더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길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老师让学生写作业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학생으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 합니다. 숙제를 쓰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또 길게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의사가 아빠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은 医生让爸爸吃药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医生让爸爸吃药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형을 잘 익히셨으면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에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医生让爸爸吃药 의사가 아빠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부정부사라고 하는 이 뿌라고 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기본 어순을 배울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수러 앞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러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될까? 이럴 때는 겸어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좋은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디로? 여기 앞에 있는 수러, 첫 번째 수러 앞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내볼까요? 꾸어라고 하는 거 항상 어디 뒤에 들어가 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수러 뒤에 딱 붙어 다니는 애였죠.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수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은 이쪽 둘 중에 하나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동태조사 꾸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수러 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부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모두 다 원래는 수러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었어요. 그럴 때 수러가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수러 앞에다가 부사나 조동사를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러 뒤에 들어갔던 애들, 동태조사 러, 저, 꾸어 같은 애들은 두 번째 수러 뒤에다가 넣어주시는 거를 일반적인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주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한번 쉬운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급이 아니고 이번에는 3급용 문제로 먼저 워밍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다가 항상 공식을 머리에다가 띄워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랑 아니면 시라고 하는 걸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 공식을 띄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지만 랑 앞에 부사, 조동사 들어가고 다음에 수러, 두 번째 수러 뒤에 러 아니면은 저 아니면은 꾸어라고 하는 동태조사 들어간다고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사라지게 할게요. 얘는 이따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일단은 문제를 딱 한번 보시게 되면은 랑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중심을 딱 잡고 중심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공식을 보시면서 하나씩 넣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A에 들어가는 애를 보기 전에 랑이라고 하는 수러를 제외한 다른 뒤에 있는 수러를 한번 봐보는 거죠. 먼저 흐어지오라고 해서 술을 마시다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자,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시켜가지고 흐어지오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랑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아빠가 의사한테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죠.
누가 누구에게 못 마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의사가 아빠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앞으로 가게 되고요. A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의사는 아빠를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즈라고 하는 줄곧이라고 하는 뜻의 부사를 보면서 부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랑자 앞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즈를 보면서 랑 앞에다가 넣어주셨으면 됐어요. 이 말덩어리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B에 해당하는 애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B에 해당하는 애는 당연히 바로 빠바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러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엔 동사 수러문이기 때문에 지우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성 의사가 이즈 줄곧 부랑 뭐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빠바 아빠로 하여금 흐어지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의사가 줄곧 아빠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른 문제 지금 보시면은 랑 대신에 슈라고 하는 애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랑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심축을 딱 잡고 시작을 하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A와 B를 골라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는 이 A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애를 사람으로 항상 잡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어가 무조건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안 그럴 때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어를 하나를 더 봐줘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수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지금 있습니다. 자,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 우리 4급이나 아니면 3급에서는 거의 형용사로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 뒤에는 아무 성분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 형용사 수러문은 뒤에 목적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봤었을 때 우리라는 뜻과 그 다음에 그의 서비스 태도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의 서비스 태도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의 서비스 태도가 우리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A에 들어가는 애가 바로 타더후 타이도라고 해서 그의 서비스 태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만족을 해야 되는 워먼이라고 하는 애가 슈라고 하는 애 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러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넣어주시게 되면 마지막 덩어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딩이라고 하는 애 부사 다음에 호이라고 하는 조동사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부사나 조동사는 랑 앞에 들어간다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미리 비워놨습니다. 이쪽으로 랑 대신 쓰인 시 앞에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서비스 태도는 반드시 뭐뭐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우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을 해드리자면은 他的服务态度一定会使我们很满意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가지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하셔야 돼요. 뭔가 제가 알려드린 부분하고 살짝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제가 말한 사실과 조금 다르게 들어간 단어가 하나가 보이시나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요? 바로 건이라고 하는 부사. 부사가 갑자기 아까는 분명히 첫 번째 수로 앞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헌이라고 하는 부사가 두 번째 수로 앞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수로가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부사의 종류들이 있죠. 부사의 종류 중에서 정도부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통 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동사랑 친하지 않아요. 형용사랑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로로 나왔을 때는 그 형용사와 딱 붙어 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헌이라고 하는 정도부사 매우라는 의미 가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많이가
두 번째 수로가 형용사기 때문에 이 형용사와 친하게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외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게 낫겠죠. 정도부사 같은 경우에 그럼 무슨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형용사랑 붙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이 나오는 애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애고, 그 다음에 뭐 쉬워요. 예를 들어서 非常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매우라는 뜻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뭐特别라고 해서 특별히, 얘도 매우라는 뜻 가지고 있죠. 이런 애들 보시면은 형용사 수로문이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比较라고 하면은 비교적이라고 하는 정도부사, 요 정도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두 번째 수로가 형용사일 때 걔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급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4급 문제로 한번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단어들이 쭉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4급이라고 해서 별거 없고요. 3급 때 어법을 잘 잡아두시면은 단어만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공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랑 잡고 그 다음에 실망하다라고 하는 수로에 근거해 봤을 때, 자, 여자친구의 대답이 그를 실망하게 한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미 타라고 하는 B는 잡혀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A만 잘 잡아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A 같은 경우에는 더가 있기 때문에 호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뒤에다가 붙여주신 상태로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셔서 얘를 A로 넣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잡았고 랑 잡았고 B 잡았고, 그러면은 수로만 마지막으로 슈왕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문장 끝으로 넣으면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의 대답은 그로 하여금 매우 실망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你朋友的回答让他很失望. 자, 그럼 이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실망하다 또 나왔어요. 失望이라고 하는 거 나왔고요.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比赛的结果라고 해서 경기의 결과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랑하고 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식 띄어 올리시고요. 뭐부터 잡아주면 좋다고요? 랑이라고 하는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갈까요? 사람이 들어간다는 편견 항상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버려주시고요. 이번에는 경기의 결과가 우리들을 매우 실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이더 지에고 A로 들어가면서, 다음에 워라고 하는 애 B로 넣어주시고, 다음에 수러 슈왕 넣으면서 마무리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공식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냥 끼워 넣는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량만 조금만 있으시면요. 자, 그럼 얘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비사이더 지에고 경기의 결과는 让我 나로 하여금 非常失望 매우 실망하게 하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마지막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야겠죠. 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두 개가 이상이 합쳐져 버리면 되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랑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은 슈라고 하는 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겸어문 임과 동시에 정도보어 문제가 같이 합쳐져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단어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슈라고 하는 거 랑 대신에 쓰여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칭송 위콰이라고 하면은 가볍고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엔이라고 하면은 변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하나가 더 나왔고, 다음에 또 완샤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품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동사도 되기도 하지만 명사도 됩니다. 우스갯소리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랑이라고 하는 거 대신 나온 슈라고 하는 애를 중심을 일단 잡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랑 B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수로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바로 이제 BN이라고 하는 애예요. 변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자면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여금 뭔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스갯소리한테 뭘 변하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변하게 시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키는 주체인 A에 해당하는 애 완시아오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워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랑 아니면 이제 시 뒤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러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데 수러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더자, 구조조사 더자가 깔려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뒤에 뭐를 데리고 옵니까? 정도보어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 오죠. 그럼 변하게 하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칭송 위콰이라고 해서 가볍고 유쾌하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죠. 이런 문제까지 만약에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4급에서 고득점은 맞히실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 못 맞히셔도 앞에 간단한 공식만 대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해석은 해봐야겠죠. 우스갯소리는 뭐뭐 하게 할 수 있다 그어이라고 하는 애 들어갔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거에 대한 정도가 유쾌하고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약간 부드럽게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드리자면은 우스갯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변하는 정도가 가볍고 유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한국어 해석으로 예쁘게 떨어지진 않죠. 그냥 한국어로 의역을 해드리자면은 우스갯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볍고 유쾌하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玩笑可以使我们变得轻松愉快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는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중특강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법을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항상 어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벼락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나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은 어려운 단어로 너무 대입을 하려고 하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는 쉬운 단어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신 상태에서 4급용 문제가 아니고 3급용 문제로 충분히 워밍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4급 문제를 풀어보는 절차가 다 필요해요. 만약에 너무 어렵게 되면 그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가장 쉽게,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많이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경험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바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은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형 같은 경우에는 5급하고 6급에서도 계속해서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급 때 조금 쉬운 단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기초 다져 놓고 다른 급수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찐.